너무 아쉽다 브라이턴. 이거 사실 브라이턴이 경기 잘하고도 이 정도로 운 안 따르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 오! 오! 동점! 끝났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야? 왜 써? 아! 맞았네. 다 맞았다. 휘슬 불어도 여러분들 규정상 이건 PK는 차야 됩니다. 넣었다. 3대 이겼다. 맨유가 이겼다. 예, 끝나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와우. 달슨의 라이브. 맨유가 정말 그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극적으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무승부나 경기 내용만 보면 질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인데 추가 시간에 그것도 추가 시간 10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PK가 들어가면 3대2로 맨유가 정말 어렵게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두 번째 경기 만에 첫 승을 좀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마지막 그 추가 시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PK가 주심이 종료 횟수를 불었는데 그럼 경기가 끝난 건데 왜 끝난 상태에서 VAR을 체크해가지고 PK를 줬냐? 이게 말이 되냐? 경기를 주심이 불었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분 다음에 VAR 본 다음에 맨유에게 PK를 줬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규칙서상 종료 횟수를 불었어도 경기 시간 내에 있었던 어떤 장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종료 횟수를 불었어도 경기 시간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특히 이제 VAR 같은 거죠.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이 됐다면 주심은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경고를 줄 수도 있고 레드카드를 줄 수도 있고 PK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경기 규칙입니다. 단 선수들이 경기장을 다 빠져나가면 소급할 수 없어요. 네. 경기장을 만약에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주심이 아까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문제였어. 저기 집에 다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모이세요. 아까 그 장면 PK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경기장을 빠져나가지 않았고 경기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심은 그 문제를 보고 VAR로 체크한 다음에 찍을 수 있어요. 경기 규칙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아니 처음에는 분명히 추가 시간을 5분 주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더 추가 시간을 더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90분 플러스 10분 그러니까 100분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경기 규칙서상 추가 시간 내에 추가 시간을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5분을 주어졌는데 5분 내에 또 시간을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것 때문에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간이 허비됐어요. 그러면 그 추가 시간 내에 또 추가 시간을 주는 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심판의 재량이에요. 그러니 경기 규칙서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브라이튼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경기 규칙서상 보면 문제가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네. 3대2로 맨유가 이겼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PK가 얼마 나왔다고요? 90분 플러스 10분 추가 시간 10분 100분의 골 나왔습니다. 100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맨유는 정말 극적으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경기 좀 보셨겠지만 경기력은 이건 정말 만약에 맨유가 졌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이 선제골도 먼저 넣었잖아요. 사실 그 모페의 능욕 파넨카 PK 정말 대야도 그렇고 막 맨유 선수들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 다음에 계속 치고받다가 결과적으로 저런 마지막 시간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골로 이겼는데 사실 또 이 선제골 말고도 브라이튼이 오늘 골대를 무려 5번을 때렸습니다. 정말 그 중에 한두 개만 더 들어갔으면 비기거나 맨유가 지는 그런 경우죠. 한 경기 때 5골대는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브라이튼이 되게 밀어붙였고 맨유는 많이 좀 밀린 그런 경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스코어만 3대2로 맨유가 이겼지. 자, 전체 슈팅 브라이튼 18개입니다. 맨유 7개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볼 점유율 53.6% 대 46.4%도 이것도 브라이튼이 더 많아요. 패스 성공률 84.6%대 83.3% 이것도 브라이튼이 많습니다. 패스의 숫자 481개 대 432개 이것도 브라이튼이 많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저는 오늘 맨유의 문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어요. 첫 번째,
솔샤르 감독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점유를 극대화시켜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는 축구를, 이런 점유율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계속 패스를 짧게 주고 치면서 티키타카 같은 그런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축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수비를 갖춰놓은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무슨 카운터 어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신의 어떤 선수들을 세워놓고 피지컬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딱 끝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솔샤르 감독의 맨유는 이런 축구를 했어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다든지, 패스에 대한 정확도가 높았다든지, 패스가 많았다든지, 뭐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맨유가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지난번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도 진 거 아닙니까? 첫 경기 맨유가 오늘도 겨우 이겼는데, 근데 뭐 결과를 떠나서 도대체 무슨 축구지 이게? 예. 이게 무슨 축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색깔이 없는 것, 색깔이 없다는 게 왜 문제냐면 결과는 일시적인 거예요. 결과는 일시적인 건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려면 내용이 같아야 돼요. 일괄적이어야 돼. 일관적이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 축구가 내용적으로 그래야 뭔가 결과를 반복적으로 가져오는데, 내용이 없으면 결과에 기복을 탑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자꾸,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과정이 일치가 안 되니까 자꾸 결과는 들쭉날쭉한 거예요. 지금 오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맨유의 선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저렇게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놔둬놓고 있었으면 가운데서 무슨 패스 확률이라도 좀 높던지, 뭐 티키타카를 좀 하던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린우드나 마시안이나 레시포드를 놔뒀으면 뭐 카운터택이 된다든지, 뭐 아니잖아. 이게 뭐 제대로 되질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축구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정말 상대 5골대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다.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린데레프 좋습니다. 린데레프 뭐 지난번에 호러쇼를 했고 오늘도 좀 불안함이 있었고 수비 다 문제였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많이 슈팅을 때렸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경기만 보면 포그바 문제 많다 봅니다. 포그바 심각하다고 봅니다. 포그바는, 아니 왜 병장 축구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포그바가, 아니 그렇게 안 뛰어도 될 만큼의 무슨 월클입니까? 예? 아니 이게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마치 무슨 조기 축구에 가면 공 좀 옛날에 좀 차봤다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한 사람 있잖아요. 딱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 이게 무슨 포그바가 막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막 열심히 뛰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뛰지도 않아요. 자, 이제 스탯 하나 보여드릴게요. 포그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포그바 그다음에 좀 제가 약간 이렇게 움직여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슈팅, 키패스, 어시스트, 공격과 관련한 스탯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끗해요. 포그바가 예전에 코로나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러죠. 또 봐요. 그러면 뛰기라도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아까 전반전 끝나고도 말씀드렸고 결국 65분에 프레드하고 교체해서 나갔는데, 지금 보면 포그바가 물론 교체도 나간 걸 감안하더라도 7km를 뛰었어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6번 했고 속도 가장 빨랐던 게 29km예요. 이게 같이 그 미드필더를 구성했었던, 아까 동시간에 비교를 했어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지 마티치와 놓고 봤을 때 가장 적게 뛰고 가장 안 뛴 겁니다.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늘 보세요. 12.36을 뛰어요. 양팀 합쳐가지고 제일 많이 뛰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럼 볼 못 차는 선수예요? 그렇지 않잖아. 아주 좋은 선수도 성실히 뛰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3골에 1골, 1어시, 1기점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잖아요. 부페는 저렇게 열심히 뛰어.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실제로 공격권을 만드는데 포그바는 왜 안 뛰어요? 전 그거 문제다. 이런 거. 그럼 만약 패스라도 되게 정교했으면 몰라. 패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3미들 마티치가 상대 진영으로만 해볼게요. 상대 진영 87.2%의 패스 확률을 했단 말. 상대 진영에서 마티치의 패스 확률 87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부페 82.4 상대 진영에서. 포그바 볼까요? 62입니다. 62. 네. 그러니까 포그바가 자기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그냥 약간 뒤쪽에서 약간 좀 어슬렁어슬렁 계속.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이제 보면서 맨유가 진짜 어렵게 이겼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다. 그래서 도대체 솔샤르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거냐, 그리고 포그바 왜 그러냐, 이렇게
건성건성 뛰냐 이 문제점인데 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패닉바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연결은 그렇게 많이 됐는데 우파메카노, 제이든 산초도 누구든지 데려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물론 맨유는 더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도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본적으로 누굴 데려온다고 해서 나아질까? 왜냐하면 무슨 축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이든 산초나 우파메카노가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맨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서 그래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럴까?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는 데려와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 근본적으로 맨유가 어떠한 축구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 색깔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맨유가 어쨌든 빨리 반전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결과를 이기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